안녕하십니까. 베가스 풍요에게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현재 녹음 시간은 2019년 1월 6일 밤 11시 30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팩셋 어닝 인사이트와 2018년 4분기 실적, 지난주 주간 섹터별 수익률, 12월 고용보고서, 애플의 현재 주가 하락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 2019년 월가 IB들의 S&P 500 타겟 프라이스, BMS와 셀진 인수합병, 그리고 다음주 경제지표와 이슈들, 그리고 다음주 실적 발표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팩셋 어닝 인사이트 2018년 4분기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2018년 4분기 실적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1.4%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4일 기준인데 12월 21일 기준으로는 12.4%가 신장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실적 성장률 예상치가 또 하향 조정이 됐죠. 그렇더라도 5분기 연속 두 자리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9월 30일의 예상치의 경우는 플러스 16.7%였는데 현재 1월 4일 기준으로 11.4%까지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 11개 섹터 모두 EPS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2018년 4, 4분기 실적 전망을 내놓은 105개 기업 중에 72개 기업은 하향, 그리고 33개 기업은 상향을 제시했는데 2018년 12월 21일 날 제시했던 거랑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게 S&P 500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월 4일 기준으로 현재 S&P 500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는 14.1배, 5년 평균치 16.4보다는 낮고 10년 평균치 14.6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닝스 스코어 카드를 한번 보면 현재 S&P 500 기업 중에 4%, 20여 개 기업이 2018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완료를 했는데요. 89%의 기업이 EPS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67%의 기업이 매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20여 개 기업만 현재 실적 발표를 한 상태라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2개 기업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현재 S&P 500 12개월 선행 PER의 경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아 보인다. 그런데 10년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일단 관망이다.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매수를 하겠지만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10년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오면 관망,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EPS 밸류에이션의 경우 2017년 3분기에 가장 낮은 이익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013년 4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분기 단위로 EPS,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예상치에 근거한 것과 아울러 분기별로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2017년 3분기를 가장 낮은 이익 성장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치이고 현재 EPS 주당 순이익의 경우 추정치는 S&P 500 기준으로 42.56달러에서 40.93달러로 하향 조정이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11개 업종 모두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소재가 마이너스 9.5%, 유틸리티가 마이너스 8.9%, 에너지가 마이너스 7.3%로 11개 섹터 중에 이 3개의 섹터가 가장 많은 추정치를 하회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S&P 500 섹터별 지역별 비중, 즉 미국을 기준으로 해외와 미국 내를 이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섹터별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IT 소재 업종의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50% 이상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해외 매출은 50%가 넘는다는 거. 50%가 넘을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업이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달러 강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이 IT와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빠진다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관세 및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실적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하향 조정한 것도 보면 중국 여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될 경우에는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고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된다면 IT 소재 업종의 실적은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유틸리티와 리츠 금융 섹터의 경우에는 국내 매출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환율 영향이 이제 가장 적고 무역 분쟁의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잘 봐야 될 것은 유틸리티와
리츠, 금융, 격가지로 본다면 필수 소비재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같은 경우에도 해외 매출 비중보다는 국내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달러 인덱스의 변화로 인한 4분기 실적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이야기했던 IT 소재 업종과 유틸리티, 리츠 금융종은 이 두 가지 것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고 피해를 적게 볼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잘 생각하면서 2018년 4분기 실적 시즌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지난주 S&P 500 섹터 수익률 비교인데요. S&P 500 수익률의 경우 플러스 1.73%가 나왔어요. 시장 수익률을 상회한 섹터는 국제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이 플러스 4.09%,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플러스 3.94%, 자유소비재 업종이 플러스 3.6%, 금융이 플러스 2.69%, 산업재가 플러스 1.92%. S&P 500 수익률보다 저조했던 섹터들을 살펴보면 소재가 플러스 1.69%, 필수소비재가 플러스 1.33%, 헬스케어가 플러스 0.78%, 유틸리티가 마이너스 0.04%, IT가 마이너스 0.14%.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부동산 리츠가 마이너스 0.54%. 지난주 섹터 수익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1월 4일날 나온 미국 12월달 고용보고서를 살펴보면 비노급 고용인구가 31만 2천 건으로 예상치였던 18만 명을 많이 상회를 했죠. 실업률 같은 경우는 3.7% 예상을 했는데 이건 좀 높게 나왔어요. 3.9%로. 실업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건 경기가 불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7% 예상치에서 3.9%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추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추세를 확인하는 게 좋고, 추세를 확인해야지 한 달 정도 올랐다고 해서 그게 추세가 아니잖아요.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갈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 시간당 임금이 예상치는 0.3%였는데 실제치는 0.4%가 나오면서 또 주식시장의 호재죠. 그리고 노동시간도 상승을 했는데 34.5시간, 예상치는 34.5시간이었는데 또 노동시간이 상승한다는 건 사람들이 바빠진다는 거죠. 공장이 잘 돌아가고 제조업 경기가 좋다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노동시간이 상승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1월 4일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후에 레디 카들러가 미국의 경제 불황은 없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죠. 다음 살펴볼 것은 이제 애플 이야기인데, 애플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애플의 이제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을 하다 보니까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애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과연 위기인가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8년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수성을 했죠. 8월경에 최초로 애플이 1조 달러를 수성을 하고 2018년 10월 달에 1.1조 달러까지 달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하기 시작해서 현재 4개월째 줄곧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경우는 2017년 1월 수준까지 하락을 했어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하죠. 잘 오르고 있는 주식에 매수 시에는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인기 없는 기업에 투자할 땐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를 내면 마지막에 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어요. 모두가 노리는 종목을 매수할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사게 되면 주가가 이제 쭉 올라가겠죠. 여기서 그래프를 보더라도 2016년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플 주가가 조정은 좀 받았지만 2배 이상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 좋았는데,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팔기 때문에 많이 빠진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게, 현재 워렌 버핏이 애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 워렌 버핏의 애플 평균 단가를 한번 살펴보면, 유튜브로 보신 분은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 1월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가격이 보면 이제 90불 부근이었는데 2018년 3분기까지는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13F라는 게 있는데, 이 13F가 뭐냐 하면 100 밀리언 이상 회사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항상 그 분기 말 45일 이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9월 30일 기준으로 2018년 3분기까지 계속 매수를 했다는 거. 현재 워렌 버핏의 애플 추정 매수 단가는 주당 145불에서 147불 정도 될 것이다. 애플 유통 주식의 5%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을 했는데, 버핏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까?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일까? 아니면 145불에서 147불 정도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왜냐, 더 떨어지면 이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언제 밝혀지냐면 12월 31일까지 워렌 버핏의 버커스 해스웨이가 애플 주식에 대한 포지션은 분기 마감 45일 이후에 알 수 있는 것. 2019년 3월 30일 정도가 되면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 알 수가 있으니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겠죠. 잡스 사후에 애플은 단 한 번의 혁신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2012년 9월의 경우 혁신 빠진 아이폰 5, 애플의 먹구름 들이우나 2014년 9월 달에 아이폰 6 혁신은 없었다. 대신 잡스를 버렸다. 이때도 또 혁신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16년 1월 달에 현재 애플이 잡스 없는 애플이 잘 나고 있지만 찾기 힘든 혁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16년 9월 달에 아이폰 8이 나왔을 때 긴장감 사라진 애플의 혁신 이러면서 또 혁신을 덜 먹이고 아이폰 X가 나온 2017년 9월 달에도 잡스의 정신은 애플에 없다. 잡스가 죽은 지 아마 6년이 지났죠. 그래서 자꾸 잡스를 덜 먹이면서 애플은 이제 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2018년 9월 달에도 혁신 없는 애플 이렇게 조롱했던 하웨이 같은 경우 미국이 제재를 당하면서 더 험한 꼴을 당하게 되죠. 과연 7년째 혁신이 없었던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달성을 하고 1조 달러를 수송하게 되고 매번 신제품 발표 때는 언론들은 앵무새처럼 혁신 부재를 이제 지적질을 하죠. 과연 애플이 혁신이 없는데 이 주가 하락이 이유가 될까? 주가 상승을 할 때도 혁신은 없었고 주가 하락을 할 때는 이제 혁신이 없었다는 게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언론이 이야기하는 혁신과 잡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애플 아이폰이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가 좀 잘 생각해 봐야겠죠. 개인적인 생각은 뭐 혁신이 없는 건 언론이다.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혁신이 없다라고 가대는 방법이 아주 혁신이 없이 이런 기사를 내는지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이게 한국 기사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일단 뭐 미국에서 나온 기사를 토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기 때문에 뭐 미국 언론이나 한국 언론이나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 이제 1조 달러를 가고 시가총액 1위를 이제 고수하는 8월 달에 나온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애플 고가폰 서비스가 효자 노릇을 했다. 주식 로또에 당첨이 됐다. 애플 투자자들 환호. 애플 2대 주주 워렌 버핏도 활짝 웃었다. 애플 시총 1조 달러 달성의 역사. 잡스의 혁신과 쿡의 관리. 아마존과 애플 꿈의 시총 1조 달러를 놓고 격돌하다. 이번엔 똑같이 또 앵무새잖아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할 때 이제 언론의 태도. 애플은 혁신의 아이콘 팀 쿡이 혁신을 관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조 달러 달성하니까 버핏도 웃었고 애플 주주들도 활짝 웃었다. 그리고 로또까지 당첨이 됐다. 이렇게 언론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매번 달라지는 언론의 태도에 따라서 자신의 투자 지표로 삼는 게 옳은지 그런지는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니 또 돌변하는 언론을 한번 보죠. 3개월 전에 냈던 기사랑 2019년 1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언론의 기사를 한번 보죠. 미기업 최초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던 애플 4위로 추락. 중국이 아이폰 안 사자 애플이 휘청. 차이나 쇼크 현실로. 혁신의 부재가 위기를 불렀다. 애플 노키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쪼그라든 애플 6개월도 안 돼 사라진 꿈의 시총 1조 달러. 활짝 웃었던 우리 버핏 할아버지도 투자의 기재도 실수를 할까? 애플 쇼크에 워렌 버핏도 휘청거렸는지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듯 불과 3, 4개월 전에는 칭송을 하던 언론이 매번 신제품 발표 때마다 혁신 부재를 지적질하고 제2의 노키아가 될 수도 있고 차이나 쇼크가 현실로 오면서 현재 뭐 미중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건 누구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현재 퀄컴과 소송 중인 것도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 과연 워렌 버핏이 실수를 했을까? 애플의 주가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언론 보도의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월가에서 생각하는 애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의 경우 월가 IB들은 바이가 81%, 홀드가 16%, 셀이 3%였어요. 그때만 해도 주가가 뭐 한 160불 근처에서 놀았으니까 일단 바이 의견들이 많았고 그리고 최고점에 갔을 때 2018년 10월 달 월가에서 생각하는 애플은 바이가 많이 줄어들었죠. 66%, 홀드가 32%, 그리고 셀이 1%. 특이할 점은 2018년 8월부터 셀 리포트 5% 이상 나오게 돼요. 고점 부분이라 봐도 무방하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한
2019년 1월까지 계속 셀을 이야기한 리포트가 5%에서 3, 4% 꾸준히 나왔어요. 12월 달까지. 그런데 현재 19년 1월 달에 보면 바이 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들이 49%이고 홀드가 51%. 셀 의견이 없어. 현재 월가의 애널들의 선택은 홀드 51%와 바이 49%, 100%가 가지고 있거나 팔지는 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똑똑한 월가의 IB들이 홀드 내지는 바이 의견을 내고 있다면 뭐 한번 참고 정도는 해봐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40불 때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지금 사면 뭐 오렌 버핏 할아버지보다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다면 정말 고점이 아니라 그러면 홀드를 하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 한 종목에 몰빵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 하락이 상당히 괴롭죠.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한 종목을 뭐 50%, 60% 이렇게 가져간다는 정말 무모한 거예요. 한순간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좋은 주식도 한 종목 몰빵이라든지 두세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락폭이 커지면 오렌 버핏 할아버지도 힘들어요. 항상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은 자산들을 골고루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지 한 종목 몰빵을 하게 되면 힘들어진다는 거. 여기서도 아마 교훈을 좀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애플의 방향성과 이제 과제를 이제 살펴보면 현재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폰 매출 비중이 상당히 커요. 아이폰 매출 비중이 50%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이폰 매출에 대한 쏠림을 극복하는 것이 현재 애플의 선결 과제이다. 그리고 현재 좋아지고 있는 분야가 서비스 매출을 더욱더 나올 수 있게끔 애플도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10대들이 원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80%가 아이폰을 원하고 있어. 그런 걸 봤을 때 일단은 미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애플 워치 기능에 헬스케어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낙상 방지 기능이라든지 심전도 이상이 있을 때 알려주는 이제 기능을 탑재를 해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심전도 그 이상이 온 뭐 환자를 한 명 살렸다는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헬스케어를 강화를 하게 되면 애플 워치에 데이터가 쌓이는 것이랑 애플 워치의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먹거리들을 좀 찾을 수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자율주행과 스마트웨어 등의 다른 것으로 신성장 동력을 보러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이야기했던 뭐 헬스케어도 이제 그게 해당이 되겠죠. 중국과 신흥국의 매출이 중요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제품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되는데 중국 매출과 신흥국이 매출이 잘 나온다면 애플도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IT 기업들의 달러 강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애플도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밖에서 파는 비중이 한 거의 50%가 돼요. 일단 달러 강세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좌지우지 되면서 투자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트럼프와 이제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로 인해 가지고 연방정부 예산 처리가 안 되면서 셧다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게 길어지면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IRS 미국 국세청이 이제 업무가 지연이 돼버려요. 그 문을 닫기 때문에 세금 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세금 처리도 안 되고. 2013년 경우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16일 정도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세금 환급을 못 해줘가지고 2.2 빌리언 지연돼서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1.5 빌리언이 세금 환급이 안 되고. 보통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금을 리펀드를 받는데 리펀드를 받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정리하거나 자금 대출 받은 거 그리고 이제 저축 등으로 활용을 해요. 일단 자본주의 사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지를 못하게 되면 미국 경제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JP 모건이 이제 조사한 바로는 텍스 리펀드를 받아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건 헬스케어 비용으로 10% 정도가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텍스 리펀드가 지연이 되게 되면 미국은 소비로 굴러가는 나라잖아요. 개인 소비가 일단 감소가 됐죠. 돈이 뭐 있어야지 쓰잖아요. 미국 GDP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 보통 2월 달부터 세금 환급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일단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면서 IRS가 업무를 못 보게 되고 세금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고 그럼 장기화되면 미국 경제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건 2019년 월가 IB들이 예상하는 S&P 500 타겟 프라이스예요. 19개 월스트리트의
이번에 IB를 대상으로 USA Today가 선물 조사를 한 건데 기준은 2018년 12월 21일 기준이고요. 당시 S&P 500 종가가 2417였고 그걸 기준으로 내년 12월까지 몇 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건가 설문조사를 한 건데 가장 낮게 S&P 500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한 곳이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게 13.8% 상승한 2750을 제시를 했고 대다수의 많은 IB들이 3029포인트가 제시가 됐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이 평균치를 제시를 했는데 12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2417에서 25.3%가 상승한 수치예요. 가장 높은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한 곳이 도이치뱅크인데 3250을 제시를 했어요. 2417 기준으로 봤을 때 34.5% 상승한다고 본 거죠. 2019년 월가 IB들이 S&P 500 타겟 확률을 낸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건 마켓워치에서 나온 자료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3100포인트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건 178불 시나리오 1이 55%의 확률로 무역 분쟁이 해결됐을 때 3260 정도 갈 것이다. EPS 같은 경우에는 181불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35%의 확률로 무역 분쟁이 잠시 중단이 되고 한 3000포인트 정도 갈 것이다. EPS가 177불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3은 10% 확률인데 극단으로 치지 않는다. 미중 무역 분쟁이. 그러면서 관세 인상이 재개가 될 경우에는 2520으로 갈 수가 있다. 주당 순이익 168불이라고 제시를 하네요. 이것도 투자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게 지난주에 큰 인수합병 건이 있었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프스랑 셀진이 인수합병을 진행을 했는데요. 인수합병 금액 같은 경우는 740억 달러인데 이 M&A 경우에는 업계 최대 규모예요. BMS 최고 경영자인 지오바니 카포리노가 합병으로 인해서 면역 항암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을 기대한다고 이제 밝혔는데 어떤 식으로 인수합병이 되는지 살펴보면 BMS가 셀진 주주들에게 50불 현금을 지급을 하고 플러스 BMS 주식 한 주를 주게 돼 있어요. 1월 2일 기준으로 깨가 102불 43전이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제 조건을 내건 게 FDA의 셀진 제품 이제 3개가 임상 3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승인이 될 경우에는 CBR을 발행을 했어요. 셀진 3개 제품이 임상 3상에 성공을 하고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조건부 가격 청구권이라고 해가지고 CVR을 발행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이제 규추가 주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수합병이 완료가 되면 BMS가 69%, 셀진이 31%, 그리고 셀진에서 이사를 2명을 파견을 하게 되면 총 이사가 13명이 되고요. 인수합병은 2019년 3분기까지 완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BMS가 셀진을 인수합병하면서 달라지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현재 면역항암제의 선두권에 있는 업체가 BMS랑 머크예요. BMS가 머크랑 경쟁관계인데 폐암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키드루타를 가지고 있거든요. 머크가 상당히 이제 뒤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셀진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리고 셀진 인수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혈액암과 각종 면역 관련 치료제를 셀진이 다수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합병된 BMS의 파이프라인이 좀 더 많이 확장이 된다는 거.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상의 이제 3개 제품하고 곧 매출이 나올 제품 6가지를 셀진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수의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많고 임상 1상과 2상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많고요. 그런 걸 봤을 때 BMS랑 셀진의 인수합병은 상당히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쪽으로 이제 봐줘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주 경제지표 발표하고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요. 1월 7일 월요일 경우에는 11월 공장 주문이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0일까지 열려요. 현재 37년째 열리고 있는 JP모건 헬스 컨퍼런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행사로 매년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JP모건이 초청을 하면 와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게 돼요. 비상장하고 이제 상장 중견기업들의 파이프라인하고 기술력 등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행사 전후로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돼요. 미국 실무협상단이 중국에 가서 무역분쟁 실무협상을 8일까지 벌이게 되죠. 이것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됩니다.
될 것 같고, 1월 8일 화요일의 경우에는 2019년 소비자 가전 박람회 CES가 라스베가스에서 11일까지 열려요. 올해 트렌드 같은 경우는 5가지인데 AI,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e스포츠, 스마트시티 5가지 트렌드인데 이것도 좀 잘 살펴봤으면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CES에 참가해서 유료 보고서도 한번 작성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1월 9일 수요일에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시장의 해석에 따라 또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역 연준 총재들의 발언들이 있거든요. 보스틱하고 로젠그렌, 에반스 세 사람이 수요일날 연설이 있고, 여기 따라서도 주가가 또 출렁일 수가 있죠. 그리고 1월 10일 목요일의 경우 미 상무부의 산업안전국에서 신기술 관련 수출 통제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중국 제조 2025 문제를 또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 이슈를 자극하게 되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고요. 지역 연은 총재들 중에 바킨과 블라드 그리고 에반스가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1월 11일에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실적 발표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수요일에 발표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라고 코로나로 유명하죠. STG의 실적 발표가 있고, 예상치는 주당 순이익의 경우 2불 사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용품 판매업체인 베드 베스 앤 비욘드 실적 발표가 있고, 주택건설업체인 레나의 실적 발표도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베미 팟빵과 베가스 풍력의 미국 주식 이야기 유튜브 채널 연중 이벤트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구독하기, 댓글, 좋아요, 공유를 하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습관동 떡볶이 6종 세트를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당첨자는 12월 달에 한 건 3분 추첨을 해서 당첨자 발표를 했고 다 보내드렸어요.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도 당첨이 되면 한국 지인들에게 보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제자로 참여한 잠든 사이에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 책이 1세를 소화를 했고요. 이제 2세를 찍는다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성원을 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 계시더라도 US 알라딘과 S24에서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 소비자입니다.